이번 시간에는 아이작진 벤치마크 환경의 폴더 구조를 알아볼 겁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없으니까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아이작진 벤치마크 환경을 설치하게 되면 아이작진 엠브즈라고 하는 루트 폴더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 루트 폴더 안에 보시면 3개의 주요한 폴더가 생성이 될 건데요. 에셋 폴더가 있고 덕스 폴더, 마지막으로 아이작진 멤버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작진 멤버즈라고 하는 이 하이 폴더 같은 경우에는 루트 폴더하고 이름이 같은데 차이점은 루트 폴더 같은 경우에는 IGE가 대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 하이 폴더는 전부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폴더 말고도 루트 폴더 안에 보시면 세 개의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각각 라이센스 파일, 리드미 파일, 그리고 설치할 때 사용되는 setup.py,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의 아주 큰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하위 폴더를 보시면 에셋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작진 벤치마크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 태스크에 사용되는 에이전트나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정의하기 위한, 기술하기 위한 모델 파일들을 이 에셋 폴더에서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 보시면 URDF, MJCF, XML 형식의 파일들도 있고 이제 각 오브젝트나 에이전트를 시각적인 측면에서 렌더링하거나 아니면 충돌을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메쉬 모델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터리얼 파일도 있고 마지막으로 UV 이미지 파일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텍스처를 입힐 때 사용되는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은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에이전트나 오브젝트를 기술할 때 여러 가지 설정을 다뤄야 하거나 아니면 인자값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이 config 파일들도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YAML 포맷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태스크에 대한 오브젝트나 에이전트 모델이 이 GIB 형식의 3D 모델 파일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 형식의 3D 모델을 기술하는 포맷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또한 라이센스 관련된 파일도 있고 이 레퍼런스 모션이라고 하는 넘파이 파일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특정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파일이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에서 다룰 때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 있죠.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여기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뭐 RBG나 런치 파일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제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로스를 좀 잘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 파일일 텐데 이 로스와 관련된 파일도 일부 태스크에 한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독스 폴더 안에는 이 여러 가지 태스크 모듈에 대한 각각의 매뉴얼 파일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매뉴얼 파일에 대한 것은 다 리드미 형식의 파일이 되겠고요. 이 마크다운 형식의 포맷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도 있는데 학습이나 태스크를 실제로 실행을 시켰을 때 나오는 실행 예시 이미지 파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작진 엠브즈라고 하는 폴더는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일부 설정 파일들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제 대부분은 이 파이썬 파일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강화 학습을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population based 트레이닝이죠. 이 PBT를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각각의 태스크, 뭐 카트폴이나 엔트 뭐 이런 태스크들이 있죠. 그 태스크 자체를 정의하고 다루기 위한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학습이나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틸리티 프로그램도 이 파이썬 코드 형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각각의 하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실제 존재하는 폴더명이나 파일명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본 거고요. 볼드체 같은 경우에는 폴더를 의미하는 거고 볼드체가 아닌 것은 파일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에셋 폴더 들어가 보시면 먼저 AMP 폴더가 있고 이거는 이제 Adversarial Motion Prior라고 하는 태스크명의 약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 아래 하위에 또 Motions라고 하는 폴더 안에 여러 가지 이 넘파이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모션 파일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에셋 템플릿 그리고 팩토리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는데 그 태스크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메쉬 모델 그리고 URDF 파일, YAML 파일 등등이
이제 각각 구분 지어져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LB 파일도 있고, 이거는 Ingenuity라고 하는 태스크에 사용되는 폴더가 되는 거고요. 라이센스 폴더, 그리고 MJCF 폴더가 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OpenAI 태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asset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트라이핑거와 관련된 폴더도 있고, 그리고 URDF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제 뭐 애니멀부터 해서 카트, 폴, 엔트 뭐 등등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태스크가 이 URDF 폴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asset 폴더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docs 폴더 같은 경우에도 각 태스크를 기술하고 있는 마크다운 매뉴얼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images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 뭐 amp 언더바 스핀킥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 태스크를 학습을 시키고 또 실행을 시켰을 때 볼 수 있는 그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태스크에 관련된 실행했을 때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작짐 엠브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게 폴더를 보시면 CFG, Running, PBT, Task, Util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train.py라고 있어요. 이 train.py는 지난 영상에서 잠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뭐 카트폴이나 엔트와 같은 태스크를 학습할 때 실제로 활용되는 파일이 되는 거고요. 이 CFG라고 하는 폴더는 config의 약자이고, 그 아래 이제 PBT, 이거는 population based training이고, 태스크나 트레이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닝 폴더는 이제 강화학습을 실제로 수행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들이 들어가 있고, PBT 폴더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를 기술하고 있는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도 이 태스크스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파일 구조는 설치를 하기 전에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이 파일 및 폴더 구조가 되겠고요. 아이작진 벤치마크 환경을 일단 이 로컬 리포지토리에 클론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한번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설치를 하기 전에 볼 수 있는 전반적인 파일 및 폴더 구조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반적인 구조는 우리가 아이작진 벤치마크 환경에 대한 GitHub 페이지를 갔을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는 Before Installation이라고 해서 아이작진 벤치마크 환경을 설치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파일 구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요만큼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현재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내용은 After Installation이라고 해서 설치를 한 이후에 변경된 파일 구조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변경된 부분은 사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이 폴더가 추가되는 것 이외엔 사실은 크게 변경되는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아이작진 벤치마크 환경을 로컬 저장소로 일단 클론을 한 다음에 이 루트 폴더에서 pip 인스톨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 벤치마크 환경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작진 embs.egg-info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egg라고 하는 것은 셋업 툴스를 이용해서 파이썬 패키지를 배포할 때 사용이 되는 배포용 포맷 내지는 그 압축 파일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egg 형태의 포맷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이 pip 커맨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파이썬 패키지 저장소로부터 관리되고 있는 소스를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현재 환경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맨 끝에 dash라는 옵션을 붙여주게 되면은 그 패키지 정보를 추출할 때 온라인상의 어떤 지정된 패키지가 아니라 현재 폴더에서 패키지 정보를 추출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ip 인스톨 커맨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setup.py라고 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읽어들여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추출할 패키지 정보의 경로가 바로 이 현재 폴더이다. 즉, 이 루트 폴더에서 이 명령어를 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루트 폴더로부터 패키지 정보를 추출하게 되는데, 그때 해당하는 패키지가 바로 이 소문자로 구성이 된 아이작짐 embs라고 하는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이작짐 벤치마크 환경에 대한
그 패키지로 지정이 된 부분이 바로 이 아이작집 엠브즈이고요.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이나 태스크 내지는 유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이썬 스크립트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설치의 대상이 되는 그 패키지 정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상단에 임포트하고 뒤에 패키지 정보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때 임포트하고 소문자 i작집 embs라고 치게 되면은 이 폴더 안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임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그렇고요. 일단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이 폴더가 생성이 될 텐데, 이 폴더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어요. 이 파일들은 대부분이 이제 텍스트 형태의 파일이고, 이 파일들이 의미하는 정보들은 이제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작진 벤치마크 환경을 설치를 했을 때 이 패키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어떠한 라이브러리 디펜던시가 있는지, 그와 관련된 링크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구되는 라이브러리 패키지 정보나 그 외에 이제 패키지 정보에 대한 경로와 같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파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실제로 그 우분투 환경에서 폴더 구조를 보면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될 부분은 이 아이작진 벤치마크 환경을 설치하게 되면은 추가되는 부분이 요 메타데이터, EGG 인포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메타데이터가 추가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우분투 환경에서 폴더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파일 탐색기에서 여기 i작집 embs라고 하는 루트 폴더에 들어와 있죠. 벤치마크 환경에 대한. 여기서 SF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자료 화면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폴더 구조하고 동일한 폴더 구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MP 폴더, Asset Templates, Factory, GLB, Licenses, MJCF, 트라이핑거, 그리고 URDF 이런 식으로 지금 폴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시면 내용은 여러 가지 URDF 파일 내지는 메쉬 파일, UV 이미지 등등의 여러 에셋과 관련된 파일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독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 파일들이 쭉 있고, 이미지스 폴더 안에 여러 가지 실행했을 때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알아두시고, 이제 다시 가서 아이작집 embs 폴더 들어가시면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폴더 구조하고 동일하죠. 근데 여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파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init.py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코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이 init 파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벤치마크 환경을 설치할 때 현재 폴더를 중심으로 관련된 패키지 정보를 추출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패키지 정보라는 것이 인식이 되려면은 그때 사용되는 파일이 바로 이 init.py 파일을 이용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파일들이 패키지 파일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nit 파일이 이렇게 패키지라고 명시를 하기 위한 폴더에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할 때 여기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패키지 정보로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보시면 이제 여기는 config 파일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각 폴더마다 init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러닝에도 들어가 있고, PBT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init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태스크도 보시면 이제 init 파일이 있죠. 이렇게 util도 마찬가지로 init 파일이 있고요. 그래서 이 패키지 파일을 설치를 하실 때 init 파일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패키지 정보로서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i작집 embs 이걸 이제 egg라고 보통 읽더라고요. egg-info라는 폴더가 생성이 됐어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제 설치가 완료된 상태라는 거겠죠. 일단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단 여기
벤치마크 루트 폴더에서 ls를 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셋업 파일이 있죠. 설치를 할 때 여기 이 루트 파일에서 pip install 그리고 띄운 상태에서 -e 이거는 editable이라는 옵션이고요. 띄우고 마지막에 점을 줘서 현재 폴더로부터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폴더로부터 이 패키지 정보를 추출하겠다라는 의미를 줘서 이런 식으로 커맨드를 구성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지나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이용하는 파일이 바로 이 setup.py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잠깐 살펴보실게요. 일단 그 셋업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 내용은 이게 전부이고요. 이제 필요한 각종 뭐 라이브러리나 디펜던시 등등을 임포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루트 설정을 하죠. 루트 경로를 현재 위치가 그러니까 현재 이 셋업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일단 지정을 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install requires라는 그 자료가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 gim 토치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 벤치마크 환경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L이라고 해서 강화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명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install requirement가 여기 안에 인적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업은 이 셋업 툴스로부터 여기 보시죠. 이 셋업 툴스로부터 임포트가 된 어떤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다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stallation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 이 벤치마크 환경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셋업 한 다음에 name 지정해 있고 author는 엔비디아 버전 정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이게 어떠한 패키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키워드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install requires 안에 이런 식으로 앞서서 정의했던 패키지 변수명들이 지금 인자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패키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패키지를 대상으로 설치를 할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지정하는 라인이 되는데 여기에 파이썬 패키지스하고 그 인자값으로 이제 경로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점이 있죠. 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 위치한 폴더가 될 텐데 그 폴더로부터 관련된 패키지를 찾아서 설치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특정 형식이나 경로에 위치한 패키지를 포함을 시키거나 배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자값을 설정을 해줄 때 관련된 레이블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관련된 레이블을 지정을 해서 옵션 값을 설정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관련된 패키지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배제를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해당하는 레이블이 바로 include하고 exclude라는 레이블이고요. 이 레이블을 이제 각각 이 안에다가 지정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값들을 그 레이블과 함께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패키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포함을 시키고 필요 없는 것들은 또 배제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이런 식으로 pip install 이 한 다음에 점 했을 때 요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은 결국 이 setup.py 스크립트 파일을 읽어 가지고 여기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결국은 여기에 이제 izacm-envs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패키지는 어떻게 인식이 되냐? 바로 이 init 파일을 통해서 이 부분이 지금 패키지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설치를 아까 완료를 했죠.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생성된 이 폴더를 다시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파일들이 생성이 됐죠.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에디터로 오픈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 아까 이 setup.py 스크립트 파일은 일단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 링크나 아니면
not zip safe라고 하는 파일도 봤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패키지 인포에 보시면 여기 기재된 정보가 아까 이 셋업 파일에서 기재된 정보하고 동일한 정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requires.txt도 보시면 여기에서 기재된 이제 install requires 정보하고 동일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sources.txt 파일을 보시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패키지를 설치할 때 사용이 됐던 그 소스 파일들을 쭉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일 내용을 보시면 여기 아이작집 엠브즈 안에 들어가 있는 뭐 트레인도 있고 뭐 그 외에 에그 인포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고 나서의 어떤 메타데이터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셋업하고 리드미, 라이센스 등등의 내용들도 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 바탕에 있는 파일들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전부 어떤 파일이냐? 바로 이 아이작집 엠브즈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폴더 구조 보시면 저기 뭐 에셋도 있고 덕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폴더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소스로서 취급이 되어 있지 않고 전부 이 아이작집 엠브즈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만 패키지 설치를 위한 소스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때 그러니까 이 파일들이 소스라고 인식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init 파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들을 보시면 아이작집 엠브즈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소스 코드를 임포트를 할 때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 안에서 예를 들면 import 한 다음에 아이작짐 엠브즈 뭐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잖아요.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import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하게 되면은 이 폴더를 탑 레벨로 해가지고 결국 해당 패키지를 전체적으로 지금 작성하고 있는 파이썬 스크립트에다가 임포트를 시켜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포트를 했으니까 한 가지 살펴보자면 점하고 여기서 탭 키를 두 번 눌러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하위의 어떤 뭐 기능들이나 라이브러리들을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도록 리스트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설치를 완료했을 때 추가되는 이 에그 인포 폴더 안에는 설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